이 동영상은 SU8 시리즈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PDMS 마이크로 채널 제작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PDMS 채널 제작의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더 심화된 내용은 제작자가 직접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때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하고 제작 레시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마스크 얼라이너의 사용 예약을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많은 여러 장비 중 마스크 얼라이너는 사전 예약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리 해뒀다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름 마스크 부착용 쿼츠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만약 얼라이너 척 주변에 고무 백큐um 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백큐um 컨택트를 이용한 마스크 컨택이 안 될 경우 필요합니다. 패트리 디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하려는 4인치 웨이퍼보다 큰 사이즈로 2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레시피를 확인하여 각 프로세스당 필요한 시간을 미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계산된 시간을 타이머와 장비에 입력해 두어 각 프로세스들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몰드의 높이 조절을 위한 스핀 쿼터 RPM도 미리 계산하여 입력해 둡니다. 이 과정을 한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0마이크로미터의 몰드를 만드는 경우 먼저 스핀 쿼터 RPM은 아래 그래프에서와 같이 해당하는 SU8 그래프의 목표 필름 두께가 몇 RPM인지 확인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베이크 시간의 경우 표에 나와 있는 시간에서 각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을 비례식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65마이크로미터의 경우에는 65도의 경우에는 35마이크로미터 대 180초이므로 5마이크로미터에는 26초, 95도에서는 앞과 마찬가지로 얻어진 26초를 6분의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UV 익스포싱 시간의 경우 표에 나온 에너지의 총량과 마스크 얼라이너의 장비의 현재 UV 인텐시티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먼저 비례식에서 35대 65이므로 5대 9.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5에 더하면 총 159.3입니다. 이 값을 현재 장비의 인텐시티로 나누어서 시간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PL360LP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에 의해 감소되는 에너지를 고려하여 더 높은 양을 노광시켜야 합니다. 대략 40% 증가를 매뉴얼에선 제시하고 있지만 실험 결과 대략 70% 이상을 더 추가해야 정상적으로 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필터 사용 시 에너지 양을 조금 많이 늘려도 몰드의 형태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넉넉한 양을 노광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값으로 270을 주기로 하고 장비의 UV 인텐시티가 10인 경우 나눠서 27초를 노광 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B 시간과 디벨로먼트 시간은 소프트 베이크와 마찬가지로 표의 값에서 비례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각 프로세스들의 시간을 장비와 타이머에 미리 입력해 두어 각 프로세스들이 정확한 시간만큼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장비 사용을 위한 세팅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세팅법은 제일 기본적인 장비 사용을 위한 세팅법이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각 장비의 자체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실제 세팅하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온시켜주고 아래 메인 스위치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티지에 맞춰놓고 이그니터 버튼의 온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15V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암페어로 내린 다음에 2에서 3초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 수치가 처음에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의 전원을 켜둔 뒤 사진의 타이머에 앞에서 계산해둔 노광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때 맨 오른쪽에 있는 시간의 단위가 자기가 의도한 단위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핀 쿼터에 대한 세팅입니다. 스핀 쿼터는 그림과 같은 스핀 쿼터를 사용하며 샘플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과 벽의 호일을 충분히 둘러야 합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장비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핀 쿼터의 바닥에 충분히 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줍니다. 근데 이때 이게 안
알루미늄 코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스핀 코터가 작동을 하다가 그 바람 같은 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코일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웨이퍼 위에 알루미늄 코일이 뭐 떨어진다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완전히 이거를 다 딱 붙일 필요는 없고 그냥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스핀코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뚜껑의 이 벽 쪽에 다 용액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용액 벽 쪽에도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알루미늄 호일이 마찬가지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붙여주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프를 한 줄 정도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호일끼리 연결해주게 되면은 알루미늄 호일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프로 호일끼리 연결시켜서 호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호일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비를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이 잘 덮이는지, 그리고 이 웨이퍼가 턱 위에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그 호일 벽들과 간섭이 생기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핀코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레시피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먼저 이 뒤쪽 스핀코터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스핀코터에 전원을 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점검을 하고 켜지게 되고요. 적당하게 비어있는 셀렉트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에딧 모드를 들어가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스텝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U8 2000 시리즈는 거의 다 이제 두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스핀 코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는 거의 다 이제 동일하게 500rpm으로 100 엑셀러레이션으로 10초가량 작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스핀코터에서는 이 전체 한 스텝에 대한 시간 설정을 그 가속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0rpm에서 우리가 목표 rpm인 500rpm까지 100rpm per second의 가속도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 5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코팅이 필요한 10초와 그리고 가속이 되는 시간인 5초를 합쳐서 15초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첫 번째 스텝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건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스텝에 대해서 그 스텝의 그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탭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시간이나 뭐 RPM, 엑셀레이션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SU8 2050을 이용해서 50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의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RPM은 3100 RPM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PM을 선택을 해서 목표 RPM인 3100
RPM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액셀러레이션은 300 per second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액셀러레이션 가속이 되는 목표 RP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이 전체 RPM에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500rpm에서 3100rp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2600rpm이 더 이제 가속이 돼야 되는데 2600rpm을 300rpm per second의 가속도로 이제 가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2700rpm, 2600rpm이 더 필요가 한 거고 2600rpm을 300rpm으로 나누면은 한 9초 정도가 되겠죠? 맞나? 9초. 그러므로 우리가 이 3100rpm으로 이제 코팅을 해야 되는 시간은 30초고 30초에다가 그 가속이 되는 9초를 더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9초 정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를 그렇게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뭐 가능하면은 엄밀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런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프로세스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단계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작 전 전체 프로세스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먼지 등의 이물질은 제작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 요인으로 이로부터 웨이퍼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헤어플레이트 위에 오랜 시간을 올려두어야 하는 동안은 사진과 같은 알루미늄 호일 덮개를 만들어 웨이퍼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각 프로세스 간 행동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여 오염될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 코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핀 코팅을 과정을 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핀 코팅 전원을 켜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돌리실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스핀 컨트롤을 위한 킹 펌퍼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스 가스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바로 웨이퍼를 올려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웨이퍼를 올릴 때 이 웨이퍼를 이 척의 가장 그 중심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중심에 딱 맞도록 최대한 중심에 맞도록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중심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중심과 편심이 생길 경우 이게 균일하게 원형으로 퍼지지 못하고 제대로 코팅이 안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심에 맞게 올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게 제대로 중심에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중심에 맞게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주고 백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SD8을 위에 올리면 되는데 이때 이 SD8이 끊어진 이 실같이 늘어지는 게 최대한 안 남도록 이런 식으로 SD8 병을 돌려가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웨이퍼의 최대한 중심부에 누드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닫아주고 모든 준비가 되면 레디가 뜨고 이때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요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코팅이 되는 과정을 위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때 제대로 코팅이 되고 있는지 모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뚜껑을 이용해서 덮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완전히 뚜껑을 덮게 되면은 이 베이킹 과정 중에 날아가야 될 지금 휘발성 물질들이 날아가지 못해가지고 베이킹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아갈 틈이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베이킹을 했고요. 다음 베이킹으로 넘어가서 또 베이킹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베이킹 중간중간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전 스텝에서 했었던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노광과 PEB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킹을 진행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디벨롭먼트 단계입니다. 디벨롭먼트는 디벨로퍼 용액을 이용해 웨이퍼에 누광되지 않은 SU8을 씻어내어 몰드의 형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디벨로퍼 두 개를 패트리 디쉬에 반 정도씩 미리 세워둡니다. 이 준비 과정은 PEB 과정 동안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PEB가 끝난 웨이퍼를 디벨로퍼에 담궈 디벨로핑을 시작합니다. 이때 패트리 디쉬를 최대한 강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강하게 흔들수록 깔끔하게 디벨로핑 되어 깔끔한 몰드가 제작됩니다. 또한 전체 디벨로핑 시간을 3대7 정도로 나누어 각각 깨끗한 디벨로퍼에서 디벨로핑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벨롭 과정이 끝나면 다음을 웨이퍼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디벨롭을 다 끝내고 지금 클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을 할 때 먼저 IPA를 이용해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클리닝 과정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채널 형태의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그 채널 사이에 그 어떤 잔여물들이 남지 않도록 이 채널 방향으로 IPA를 뿌려주면은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많이 잘 해주시고 또 방향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해주실수록 잘 제거가 되고요. 이 뒷면도 간단하게 클리닝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게를 잡고 있는 이 트위저를 잡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만약에 위치를 바꾸지 않을 클리닝을 안 할 경우에 잔여물이 남아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줘 가지고 이쪽 부분도 살짝 클리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채널이랑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기만 안 좋을 뿐이지만 미관상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IPA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DI 워터로 마저 클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너무 세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 IPA를 씻어내는 이 DI 워터의 경우에는 유기 폐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기 폐수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에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물로 헹구는 과정까지 끝내고 나서 질소가스를 이용해 남은 물기를 제거합니다. 질소가스는 후드 안쪽에 왼쪽 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잉까지 마무리되면 웨이퍼 테두리에 테이프를 두르고 바닥 쪽 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사선으로 자르고 바닥 쪽으로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웨이퍼에 언제, 누가, 어떤 칩을 어떤 조건으로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제작한 몰드를 이용하여 PDMS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MS를 경화제와 섞어야 합니다. PDMS와 경화제를 각각 10ml, 1ml 주사기에 천천히 채우고 그림과 같은 종이컵에 천천히 따릅니다. 이때 두 용액의 기본 비율은 10대 1이며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은 두 용액을 빨대를 이용하여 천천히 충분히 저어 완전히 섞이도록 합니다. 완전히 섞인 혼합물을 앞에서 제작한 몰드에 부어 그림처럼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PDMS를 부은 몰드를 오븐에 넣고 문을 잠깁니다. PDMS를 굽기 전에 먼저 디게싱을 해야 합니다. 오븐 전면에 밸브 2개 중 왼쪽 백큐um 밸브를 열고 벤트 밸브를 닫은 후 선반 아래에 진공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디게싱이 진행되고 10에서 30분가량 충분히 디게싱을 시킨 후 육안으로 봤을 때 PDMS에 기포가 없으면 펌프를 끄고 벤트 밸브를 열어 디게싱을 끝냅니다. 그리고 오븐의 전원을 켜고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여 PDMS를 굽습니다. 오븐의 시간 온도 설정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공 오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고요. 접어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엔드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M을 꾹 누르면은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템퍼리처라고 떴을 때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M 버튼을 한번 꾹 누르고 타임으로 들어가면 이때 시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앞뒤 두 자리가 분, 앞이 시간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는 2시간이 되어 있고 이걸 같이 2시간 30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M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빅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때 설정이 다 끝난 걸 확인을 하고 템퍼리처 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M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 이 RS 버튼 누르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꺼내서 사용한 용액과 재료 등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폐기물을 쓰레기통에, 폐용액은 유기폐액통에 버리도록 합니다. 이때 산이나 염기폐액통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로그북 작성이 필요한 장비들의 로그북을 작성합니다.